아니 이제 봤더니 아침 식사를 하니까 살도 더 찌고 혈당도 더 올리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혈당도 낮아지고 살도 빠지는 제이원장입니다. 이 아침 식사가 사실 바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게 아침 식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부러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챙겨 먹는 거죠.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목적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을 덜 찌운다. 두 번째는 혈당을 덜 올린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아침을 먹으면 정말 살이 덜 찌느냐? 이 아침 식사 비만 간의 연구는 인종, 지역,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결론낸 것이 바로 시스테마틱 리뷰 또는 메타어널리시스 이런 수준에서의 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아침을 먹는 것보다 비만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경우보다 살을 더 찌운다라는 연구도 사실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 1000칼로리씩 해서 하루에 총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이제 아침도 챙겨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저녁은 똑같이 1000칼로리씩 먹고 아침만 500칼로리를 더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더 찌겠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여기 나온 것 이외에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나 이런 상황이 동일하고 운동도 똑같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말로 이 아침을 안 먹었을 때보다 아침을 먹게 된다면 이만큼 살이 더 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은 또 어떨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환자분 그래프인데 이 혈당을 덜 올리기 위해서 식사를 하루에 2번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후 한 11시, 12시경에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식사를 이렇게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혈당이 올라오는 패턴인데요. 만약에 이분도 내가 이제 혈당도 좀 덜 올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아침 식사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침 7시쯤에 아침도 이제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식사 패턴, 인슐린 분비, 운동하는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분의 평균 혈당, 즉 당화혈색소는 더 올라가겠죠. 아니 이제 봤더니 아침 식사를 하니까 살도 더 찌고 혈당도 더 올리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식사 패턴이 동일하고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감수성이 동일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는 식사 패턴과 우리 몸의 당대사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패턴인데요. 간식을 덜 먹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면 내가 식사를 덜 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음료수를 마시던가 과자를 몇 개를 집어먹던가 간식을 먹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열량 섭취는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살은 더 찌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심리로 점심에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열량 섭취도 늘어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침을 안 먹으면 더 살이 찌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당 대사가 달라지는데요. 이거를 세컨드 미어 이펙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아침 식사가 그 다음 식사인 점심 식사의 혈당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먼저 앞에 설명드린 거는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 더 먹고 덜 먹고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똑같이 먹어도 이 혈당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침에 이 곡물밥, 섬유질이 많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쌀과자, 정제 탄수화물이죠. 떡빵, 면, 이런 종류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아침을 안 먹습니다. 당연히 아침 식후에는 이 정제 탄수화물 먹은 두 번째 그 그룹이 제일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첫 번째 복합 탄수화물, 곡물밥을 먹은 그룹이 혈당을 이제 조금 덜 올리고 그리고 아침을 안 먹은 그룹이 혈당은 가장 안 올리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점심을 먹었더니 이 아침을 안 먹거나 또는 이제 쌀과자, 이 단순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아침에 이 복합 탄수화물 곡물밥을 먹은 그룹이 혈당이 덜 올라가고 빨리 내려오더라 이런 실험입니다. 이걸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아침에 이제 섬유질이 많은 식사, 복합 탄수화물, 야채 종류죠 또는 통곡물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한 그룹은 혈당이 아침에 이렇게 완만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점심에도 똑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더라. 근데 아침 식사를 안 하면 어떠냐면요.
뭐 이때는 이제 혈당을 안 올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점심엔 어떠냐면요, 혈당이 이렇게 더 올라가고 천천히 잘 안 내려오더라, 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요, 이거는 인슐린 감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한번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고 연습을 한번 한 거잖아요. 즉 우리 몸이 당 대사를 한번 연습을 한 거죠. 이 워밍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똑같이 나와도 근육이나 우리 몸의 다른 조직에 작용을 할 때 이 당을 소모하는 반응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한 섬유질 성분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물면서 인크리틴 성분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더 잘 나오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인슐린도 더 잘 나오고 인슐린이 나와도 더 잘 작동을 하고 이런 환경이 되니까 점심에 똑같이 먹어도 혈당을 덜 올리고 빨리 낮출 수 있다, 이거고요.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요, 이 점심에 밥 먹을 때 인슐린이 아직 몸을 못 푼 상태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깨긴 거죠. 그러면 잠도 덜 깼는데 막 힘든 일을 하려니까 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잘 잡아주기가 좀 어렵더라.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는요, 아침에 주스 한 잔을 하거나 뭘 갈아 먹거나 또는 아침을 안 먹다가 중간에 뭐 과자나 빵 조각을 한 몇 개 집어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스를 한 잔 했어요.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올랐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뭐 중간에 또 과자 부스러기를 집어 먹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혈당이 싹 올랐다가 빨리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인슐린이 과분비돼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 식사 또는 중간에 간식으로 내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정제탄수화물이죠, 이런 종류를 먹게 되면은 인슐린이 과분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남는 인슐린들이 뭘 하냐면 이 당을 지방으로 저장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관에 있는 당을 우리 몸에 필요한 조직으로 보내준 다음에 저장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면 이 남는 인슐린들이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니까 먹는 건 별로 없는데 살은 더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경우에는 점심 때도 마찬가지로 혈당은 똑같이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이유는 살도 덜 찌우고 혈당도 덜 올리기 위해서인데,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그냥 해서 될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된다. 좋은 아침 식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요, 섬유질 섭취가 많아야 됩니다. 즉 복합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또는 야채 종류, 통곡물 이런 거죠.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식사를 하고 포만감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간식도 덜 먹게 되고 이후에 식사량도 줄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효과.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났더니 이후에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을 덜 올리게 되더라, 이것이 두 번째 효과. 아까 설명드린 세컨드 밀 이펙트, 바로 이거죠. 그러면 좋은 아침 식사가 성립하기엔 조건은 알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요, 생각보다 땀도 많이 흘리고 수분 손실이 많습니다. 즉 우리 몸이 좀 탈수가 되어 있죠. 이걸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침부터 너무 찬물을 드시면, 이건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알아요. 벌써 속이 좀 부담이 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 중요하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나 여기에 작용하는 효소들은 모두 우리 체온인 36도 부근에서 가장 활성이 좋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 이제 찬물을 부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야채, 부피가 크고 많이 씹어먹는 야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양배추도 괜찮고요. 브로콜리, 오이, 당근, 파프리카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골고루 드세요. 많이. 그 다음에는 삶은 계란과 두부, 단백질 수수로도 좋고요. 이 정도만 드셔도 괜찮고, 나는 조금 허기해진다,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잡곡밥 반 공기 이 정도 드시면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아침 식사는 세컨드 밀 이펙트를 위한 이 워밍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을 준비운동 시키는 거죠. 뭘 위해서요? 이제 본 게임인 점심 식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드시면 이제 100점 아침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 게 너는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 당뇨 생식, 여기에 우유를 타서 천천히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우유도 뭐 따뜻하게 드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섬유질, 단백질, 지방 등을 그런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골고루 섭취를 해줬을 때 세컨드 밀 이펙트, 이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당뇨 생식의 원재료를 그대로 섭취하면 100점이 되겠지만 이 편의상 이걸 이제 동결 원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80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 80점만 하고 있습니다. 100점을 꾸준히 못한다면 내가 80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유는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가당,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그릭 요거트 이런 거를 대신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아침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중간에 간식을 안 먹고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야채부터 천천히 먼저 먹어주고 나서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 운동을 좀 시켜주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아침에 빵이나 또는 주스 같은 거 단순당 종류로 드시거나 시리얼 같은 경우도 통곡물로 되어 있는 시리얼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당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거고요. 또는 아침을 안 먹다가 중간에 과자나 간식거리 같은 걸로 하나씩 집어먹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꼭 이런 경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우리 모두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서 살도 덜 찌우고 혈당도 덜 올린 상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